악마당과 뭐요? 뭐지? 자, 다시 에릭과 악마당의 인싸 코인!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더리움과 네. 또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란 결국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쇼핑몰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예를 또 들어드리면서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이더리움 대! 네, 바로 이 포그바가 좋아하는 뎁춤 아니고요. 네, 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뎁이라는 것은 이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해석을 하면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면 이 뎁은 결국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뎁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 이 iOS나 혹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OS 운영 체제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운영 체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앱들이 운영이 되는 것처럼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 이런 이더리움 환경 위에서 작동하는 이 앱들을 바로 뎁, 이더리움 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을 했듯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D앱의 차이가 좀 뭔지 제가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개념인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은 이제 프로그램 개념, 그러니까 어떤 개념, 에스크로 서비스라는 걸 제공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네. 기술적인 단어로는 이더리움 솔리디티 언어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C 언어 같은 맞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D앱은 정확하게 뎁이라고도 하고 D앱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사용을 해서 짜여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D앱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죠. 네, 이더리움 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tateofthedepths.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D앱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stateofthedepths.com이라는 데가 이 아이폰의 앱스토어, 맞습니다. 네. 구글 안드로이드의 이 플레이스토어 네.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실제로 저는 에릭님은 먼저 D앱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블록체인 초창기부터 D앱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역시나 뭐 게임이죠. 게임이요? 네. 좋습니다. D앱 분야도 게임이 되게 많은데, 네. 이제 이더리움 내에서 최고로 활발했던 게임 중에 이제 키티, 헬로키티요? 예, 고양이 키우기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를 실제로 키워가지고 네. 다마고치처럼 그 고양이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고양이들을 키우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더리움으로 좋은 고양이를 다시 팔 수도 있는. 그런 거래 기능도 있는 네, 거죠? 거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게임도 있고, 네. 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더구라는 게임도 있는데, 이더구. 네, 이더구는 이제 고양이들이 또 고양이가 나오네요. 아, 네, 그 외국 애들은 고양이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고양이들이 이제 그 캔디를 생산을 해요. 캔디요? 네. 모든 캔디 생산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내가 몇 퍼센트를 생산을 했는지를 추출을 해서 이더리움을 다시 환급해주는. 이더리움 보상 체계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돈을 또 좀 벌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쌓이면 벌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아, 그래도 뭐 요즘 그런 게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다단계 같아서 조금 안 될까요? 네, 모든 코인이 다단계라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뭐 D앱이 그렇다는 거니까. 네, 예. D앱이.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동산 거래라든지 또는 파이낸스 거래에 쓰이는 D앱들도 존재를 하고요. 네. 네, 외국에서만 쓰이고는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금융 거래에 있어서는 네. 사실 이 D앱, 이 어떤 탈중앙화되고 어떤 거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게 필수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또 그런 데 쓰이니까 그런 금융 거래에서 이런 D앱의 사용은 필수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D앱도 한계가 또 존재를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더리움으로 슈퍼마리오를 구현을 했다고 해볼게요. 네. 점프 버튼 한번 누르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스라는 걸 내야 됩니다. 가스요? 네. 가스가 뭐죠?
이제 가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더리움에서 쓰이는 어떤 소비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블록체인에다가 자신의 정보를 올리는데 들어가는 아주 극소량의 이더를 말해요. 극소량의 이더리움을 가스라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0.0001 이더 뭐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좀 한 현재가로 따지면 800원 정도? 네. 한 번 거래를 하는데 800원 정도 거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만약 그걸 게임으로 구현을 하려면 슈퍼마리오는 점프 버튼 누르면 800원, 앞으로 같은 버튼 누르면 800원. 이거 누가 합니까? 이 버튼 한 번 누를 때마다 가스가 소모가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이런 D앱들은 굉장히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이더리움 D앱들은 이렇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가스를 소모하게 만들어놨죠? 처음에 이제 비틀릭 부타린이 이더리움을 구현을 할 때 네. 이제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네.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네. 계속 똑같은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태울 수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버튼을 광클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 버튼을 광클을 해서 클릭을 하는 건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D앱을 짜는데 뭐 기술적으로 말하면 포문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네. 루프를 돌리는 건데 네네네. 한 1000만 번, 1억 번을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어우, 1000만 번이요? 네, 1억 그냥 뭐 블록체인을 계속해서 그냥 과부하를 걸어버리는 거죠. 시스템 전체의 트랜잭션에 대한 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가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업비트에서 잘 알고 계시는 스테이트 네트워크 토큰. 네, 스인트. 이제 스인트라고 불리는 이 토큰 사태 때 이더리움 시스템 굉장히 한번 가버린 적이 있어요. 네. 이 가스를 내매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거래가 너무 많아지니까 트래픽이 많아져서 서버 전체에 과부하가 걸린 거죠. 맞습니다. 그 네. 블록체인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비틀릭 부타린 이 가스라는 거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네. 그런데 이 가스가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D앱을 사용하는 데도 어떻게든 웹하고 같이 연동을 지어가지고 네네. 최소한의 버튼을 누르게끔 설계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 사실 이더리움 덱에 쓰는 이 가스라는 게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가스를 소모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800원 낼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슈퍼마리오를 하는데 800원을 낼 수는 없잖아요. 절대. 네. 절대. 그렇기 때문에 D앱은 실제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요즘은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유저 친화적인 서비스를 가진 코인이 하나 나왔죠. 바로 이오스. 네.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이런 가스 소모를 하게 하지 않고 네. 기업들이 미리 트랜잭션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사람만 네네. 이제 자신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이오스를 적립해 놓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죠.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수수료가 기업이 대신 내는 것이 뭔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더리움 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컨센서스로 이 합의 방식으로 쓰이는 POS, PO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릭과 악마당의 인서트 코인이었습니다.